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에 중요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등 헌법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원래 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7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해서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에서 3명의 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헌재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원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해서 모두 9명입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재판관 후임은 국회가 선출하는 몫입니다. 현행법에는 국회목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양당 체제가 된 후부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확립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이 지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선출을 지연시켜 고의로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법에 따르면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헌재의 각종 사건, 탄핵 심판이라든지 여러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는데 이 3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확립된 관례를 깨고 자기들이 더 많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3명이 퇴임하고 다음 3명이 선출되지 않아서 6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로 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에 넘어가면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6명이 되면 결정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질질 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 예를 들어 이번에 이 헌재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자기들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누가 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될 경우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같은 상황에서 꼼수를 부려서 9명 중에 3명이 없는 상태, 즉 6명만 남은 상태로 계속 헌재를 질질 끌고 갈 경우에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이른바 펜딩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를 막는 꼼수를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고
현재 국회 의석상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고위공직자들을 탄핵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과반수면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 8명 이상의 배신자만 나오면 대통령 탄핵소추도 시킬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돼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는 우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0일 헌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이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 소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헌재는 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심판 등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 상태가 된다면 해당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서 이번에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서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재판 외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면서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조항의 효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헌재에서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방통위 안팎에서는 연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나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즉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방통위의 모든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내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헌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몇 시간 앞서서 선진변호사협회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 자유우파 진영의 법조인과 사회운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헌재 마비를 막을 가처분 인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자유변호사협회 대표 박주현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그리고 KBS 해직기자인 이영풍 기자, 자유호국단 오상종 대표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탄원서에서 작금의 국회 행태는 반헌법적이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다며 우리 헌법 질서는 입법부인 국회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입법부가 자신들의 몫인 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때조차 7인 이상이 되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입법부의 추천이 있기까지 권한이 정지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비롯해 긴급한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모든 헌법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부가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압도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되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기된 가처분 사건은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질서 파괴를 방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의 헌법질서 파괴를 막아내고 헌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라면서 이번에 헌재가 헌재마비를 막을 가처분 인용을 해줄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난 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면서 헌법과 나라를 지켜주신 재판관님들과 함께 애써주신 국민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도태우 변호사, 또 박주현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오상종 대표, 이영풍 기자, 이런 애국 자유우파 진영에 행동하는 지식인들의 그 노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제대로 자유우파 진영에서 대접받고 예우받고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가 마련돼야 대한민국 자유우파, 대한민국 보수우파 진영의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이 헌재 탄원서 제출이 있고 바로 몇 시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이 나면서 이들의 이번 행동이 더 빛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